네, 안녕하세요. 스푼 기타 평생 음악하며 살기의 잭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평대 작은 동네 실용음악 학원이 6년 만에 수강생 100명의 알짜배기 학원으로 성장하게 된 스토리를 솔직담백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4월로 저희 학원은 개원한 지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수강생이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수강생 100명이 많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대1 수업 방식의 실용음악 학원에서 보통 실평수의 2배의 수강생 수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스터디를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학원은 실평수 34평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이니 상당히 괜찮은 평수 대비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동네에서 34평의 소형 규모로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음악학원으로 인가가 나르면 전체 강의실 규모가 90제곱미터, 대략 전체 평수 30평 이상의 크기가 돼야 합니다. 그 이하는 교습소로밖에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적인 낭비, 그리고 그 외 각종 낭비들을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 출퇴근이 용이한 동네 학원을 개원하기로 마음먹었고,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4개월 정도 발품을 팔아 지금의 장소에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학원에 최대한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교육 환경 측면에서 입시 위주의 강박감이 넘치는 분위기보다 뭔가 수강생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반적인 학원 레슨실이나 연습실 느낌은 마치 닭장을 연상케 하는 좁고 답답한 분위기의 룸과, 또 효과적으로 방을 많이 뽑기 위한 딱딱한 느낌의 전반적인 학원 인테리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 시절 제가 즐겨 다니던 미국 현지의 커피하우스와 카페 등의 인테리어를 모티브 삼아 학원 내부를 카페같이 디자인하였고, 투자 대비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의 학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적은 예산으로 학원을 시작하다 보니 원하는 만큼 연습실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그 덕분에 규모 대비 큰 홀을 만들 수 있었고, 운영 초반에는 그곳에 테이블과 의자들을 많이 두어 실제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학원 홍보를 할 때 현수막에 카페형 실용음악 학원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 같은 곳들이 많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원 운영 초반에는 정말 열정이 충만해서 당시 학원 성장 목표로 수강생 100명을 종이에 써서 원장실 벽에 붙이고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며 운영에 전념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수강생이 정말 100명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당시 생각에 저희 학원 규모에서 100명은 정말 이상을 뛰어넘는 숫자라 생각했거든요. 운영 초반에 한 달여 만에 30명이라는 나쁘지 않은 수강생으로 학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고, 카페형 홀을 적극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6개월 정도 뒤에는 강사들과 함께 학원 내부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어 학원 홍보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였고, 다른 학원들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 제 영어 회화 실력을 바탕으로 영어 기타반을 만들고, 주말에는 원어민 알바를 채용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료 영어 놀이 프로그램까지 운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단점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던 투자와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름 학원에 대한 인지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학원생 수도 평균 60명대를 진입합니다.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주말에는 중학생들을 위한 밴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대략 4팀 정도 밴드를 만들 수 있었고, 이는 취미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동기부여와 재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초반에 강사들로만 진행했던 미니 콘서트를 이후에는 수강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1년에 크고 작게 한 2번 정도 학부모 및 친구들을 초청해서 미니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후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초대를 받아 학생들과 함께 원정 공연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음향 장비 및 악기들의 데미지로 인한 약간의 손해는 있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학원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침내 취미 수강생들 중에서 하나둘씩 실용음악 진로를 결심하겠다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연습실 사용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연습실 해결 방안으로 방음 부스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취미 학원 특성상 학생 수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방학 기간에는 최대 70명에서 80명까지도 학원생이 육박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3년차 여름 무렵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극심히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 더위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점으로 입시반 학생들이 줄줄이 퇴원하기 시작했고 저조차도 공든탑이 무너짐에 따라 오는 실망감과 또 더위로 인한 무기력으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원 상가 아래층에 새로 생긴 PC방에 틈만 나면 가서 게임을 할 정도로 의욕을 상실했었습니다. 큰 더위는 물러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학원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의 노하우가 생긴 뒤에 그동안 못했던 제 개인적인 음악 작업을 병행하며 1년에 한두 곡 정도 음원 발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은 계속 평균 60명대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스 설치로 인해 홀의 공간이 약간 협소해짐에 따라 이전같이 큰 규모의 공연은 못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소규모의 공연 프로그램을 1년에 계속적으로 한두 번 정도 이어나갔습니다. 방학 때는 기존 과목 외 특강을 개설하였고 또 시간제 연습실, 합주실 대여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원 운영 4년차 후반 무렵 코로나19가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원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외출이 잦아들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수도권 학원 운영 정지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수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김에 따라 원치 않은 학원 방학이 시작되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총 2달여 정도 학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정부 지원금을 통해 학원 문을 닫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했지만 계속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코로나도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약간 안정됨에 따라 학원은 큰 무리 없이 운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밴드 합주나 공연은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소극적인 형태로 학원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전에 운영했던 외부 시간제 연습실 및 합주실 대여도 코로나를 계기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주변 다른 학원들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저희 학원은 오히려 수강생이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음악이라는 취미 활동으로 해소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었고 결정적으로 다수 인원이 모이지 않는 1대1 수업 방식의 실용음악 학원 특유의 형태가 수강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다수가 수업을 함께 듣는 다른 학원들보다는 퇴원율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마침 또 학원 주변에 새롭게 생긴 대형 쇼핑몰에서 학원 홍보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공연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좋은 장소에서 강사님들과 함께 학원 홍보를 위한 공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학원생은 계속 조금씩 늘었고 평균 수강생 80명대로 학원이 성장하게 됩니다. 작은 학원 규모의 수강생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부족한 연습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기존에 있던 탕비실을 연습실로 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보다 늘어난 드럼 수강생들을 위해 정말 개인적으로는 큰 맘 먹고 새로운 드럼 부스 공사에 투자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럼룸 공사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학원 홀은 아쉬운 대로 조금 더 협소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강생들은 더 증가하였고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학원생이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1월에 신규 등록이 가장 많은 것을 반영하여 2, 3월에는 평균으로 떨어질 거라 예측을 했으나
신규 등록과 퇴원율의 차이가 예년처럼 크지 않았고 현재 4월 기준으로 평균 수강생 1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규모로서는 사실 이제는 수용 인원이 최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수업이 1:1 레슨 순환 형태다 보니 외관상으로는 늘 학원이 항상 한적하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6년이라는 시간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용음악학원 운영 5년 후 느낀 점이라는 이전 영상에 5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했었는데 그 후에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원래 전 이 사업을 5년 정도만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학원 운영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아무리 혼자 노력하고 날뛰어봤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데 이전처럼 어떤 위기들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속적으로 학원 운영 관련된 컨텐츠를 업로드할까 하는데요. 제가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더 디테일하게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6년 동안의 학원 운영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푼기타 평생 음악하며 살기의 잭설이었습니다.